알쏭달쏭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알다가도 모를 직장 동료의 행동, 어떤 심리에서 그런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대나 모습,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명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니까요. 아니 근데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 그래가지고요. 조금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얼마나 또 더울지.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여름도 길어지고 거기다가 예년보다 더 더워진다고 그러면은 여름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떠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위와 불쾌지수가 또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다툼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여름에는 막 땀도 많이 나고.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생각이 안 나.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고민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고민 사연이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거짓말. 영어도 정말 영어 리스. 기대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어벤져스 영화 스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제 고민 사연이기도 합니다. 제가 워낙 마블 세계관을 좋아해서 이번 영화도 개봉일만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 사이에 제 여자친구는 자기 친구들이랑 보고 왔고요. 영화를 먼저 보고 온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빠 어벤져스 있잖아. 스포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들어봐봐. 결국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편이다 보니 이번 편은 정말 더 기다리고 있었던 영화인데 말이에요. 여자친구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놓고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영화 보는 1분 1초까지 온전히 제 감정으로 느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할 때도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엄청 조심조심 했건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진심을 다해서 화를 좀 냈더니 아니 오빠는 고작 내가 이야기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긴 한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블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여자친구는 이제 다른 걸 물고 늘어져서 화를 냅니다. 마블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리고 스포도 스포지만 제가 마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고 싫다고 했는데도 영화 내용을 말한 게 화가 난 건데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체 사람들은 스포를 왜 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 스포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부류예요. 스포일러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나쁘거나 멍청하거나 나쁘거나 멍청하거나.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에 엔드게임도요. 하지 마요. 아직 안 봤어. 보셨어요? 하지 마. 진짜 하지 마요. 아직 안 봤으면 스포일러 당해도 되지. 이런 게 악의적인 거예요. 스포일러는 두 가지, 나쁘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스포일러라는 걸 제가 두 가지로 나쁘거나 멍청하거나라고 얘기를 한 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놀리기 위해서 혹은 그냥 이 영화 망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쁘거나에 들어가는 거에 또 하나가 과시욕이거든요. 맞아. 난 너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난 너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건 나쁜 거예요. 또 하나 멍청하다라는 거는 이것도 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스폰지 모르고 스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아까 여자친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한 게 않아 이거. 스포일러라는 말 뜻에 이미 많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스포일 망치다잖아요. 스포일러 망치는 사람 혹은 망치는 행위. 네. 그냥 모든 걸 망쳐버리는 아주 나쁘거나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실제로 미국의 프로 풋볼 리그 버펄로스 빌스에 뛰고 있는 리센 맥코이라는 선수가 이 선수가 SNS에 그것도 이렇게 수십만 팔로워가 있는데 이 엔드 게임의 결말에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올렸다가 심지어 방출 운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사실 스포일러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인터넷을 볼 때 나는 이 영화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싶다든지 혹은 이 영화의 전편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에 대한 뭐 하고 딱 들어갔는데 쫙 스포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스포일러에 대한 경고 문구를 알아서 자정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스포에 대한 그 경고 문구들이 들어와 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좀 성숙했다고 볼 수 있죠. 아, 뭐 스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뭐 영화나 보통 이제 주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경연 프로그램? 그렇죠. 에서도 되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방청객들을 다 내보내고 난 뒤에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연하기 전에 스포일러를 할 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이 확약서를 다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스포일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된 게 그런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루트, 어떤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죠. 인터넷. 옛날에는 은나래 씨가 혼자 보고 와서 스포를 해봤자 주변 친구들이었잖아요. 요즘엔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그냥 정말 스포가 좀비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일파만파 정말.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그 스포일러 정보를 보게 된 일반인들은 기분 나쁘고 말지만 제작자들은 그렇죠. 금전적인 손실이 그럼요. 클 것 이게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포일러를 그냥 당한 관객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마는 게 아니라 나쁘고 계속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계속 나빠요. 영화 볼 때 계속 생각나고 막. 근데 심지어 이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 이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뭐 심지어 스포를 넘어서서 극장에서 몰래 그 영화를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거를 또 올리는 일들도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근데 엄연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범죄 행위죠. 그렇게 몰래 찍어서 유포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감상문의 차원에서 내가 그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는 거고 나빠요. 좀 정말 아까 말한 듯이 내가 다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쁜 의도가 없었고 멍청해서 그랬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처벌 대상은 아니죠. 처벌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좀 성숙한 문화? 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존중해주는 문화로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회적 상식선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것들에 저는 스포일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굉장한 즐거움을 뺏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이 커플에 있어서는 우린 다 그럼 남자친구 편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네. 남자친구가 싫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약간 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뭐 스포일러의 여자친구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긴 했지만 좀 남이 싫다는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 기자님이 짚어준 대로 몇 번을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시던데 일상생활처럼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결국은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싫다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요? 저 안 해요? 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 커플이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꼭 해결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뭔가 고민이 조금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이슈이면서 약간은 무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꺼내기 힘든 얘기라고 해서 기피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회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연은 연애 고민 사연입니다. 우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급반전.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이해되지 않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남자친구는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손 씻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데이트를 하다가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손을 씻느라 바빠요. 나 손 좀 씻고 올게. 아마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손 좀 씻고 올게 이 말입니다. 남들은 남자친구와 같이 어딜 가면 가게 문도 열어주고 그러던데 남자친구는 문을 열 때도 맨손으로는 절대 문을 잡지 않아요. 손수건이나 휴지라도 찾는 사이에 그냥 제가 여는 게 빠릅니다. 사실 처음에는 손을 잘 씻고 깨끗한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올해 벚꽃 구경을 하러 대공원을 갔는데요. 자기야 나 손 좀 씻고 올게. 잠깐만. 방금 씻었잖아. 씻지 않았어? 방금 씻고 나랑 손잡고 10분 정도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또 손을 씻는다고? 아니 저기 화장실 보이니까 그냥 씻는다는 거지. 아니 뭐 더러운 거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손만 잡았는데 손을 왜 씻어? 내 손 더러워? 내 손 더러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 손을 잡고 걸었을 뿐인데도 손을 닦고 온다.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손 씻는 것에 집착하는 남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결벽증 중에는 결벽증인가요? 손 씻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근데 이 정도면 조금 병적으로 씻는 것 같긴 한데 그런가? 너무 자주 씻는 거 아니에요? 막 10분에 한 번씩 씻고 이 정도면? 저는 좀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이 남자친구분 결벽증인가요, 원장님? 사실 이제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강박증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강박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나를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강박사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강박사고를 없애고 강박사고로 인해 생긴 불안을 가라앉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박사고가 있고 강박행동이 있을 때 이걸 강박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강박증은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청결에 대한 거 혹은 오염에 대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 근데 강박증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청결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흔한 주제고요. 두 번째로 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체크, 확인에 대한 거. 문 한 번에 못 닫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분이 있어요. 막 신고 나가려다 맞다 창문. 그것도 맞다, 강박증이에요? 네, 요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질서정연. 질서정연 뭐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렇게 놔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꼴 되게 보기 싫어하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왜 징크스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생각보다 이 강박이라는 것 자체가 꽤나 만연해 있는 것 뭐 같아요. 징크스 중에 흔한 거는 보도블록에 선 안 밟는 거. 맞아요. 왠지 그러면 뭐 기분이 좋을 그 거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서 이 로맨스 작가로 나오는 주인공이 잭 니콜슨 씨가 거기서 아주 열연을 펼치는데요. 정말로 강박증 환자에서 보이는 몇 가지들을 정말 강박증 환자처럼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보도블록 선 안 밟기, 그다음에 사연의 남자 주인공처럼 문 그냥 안 열기. 이거 냅킨이나 이런 거 하나씩 꼭 싸가지고 이렇게. 그분은 이걸로 열죠. 이걸로요? 소매로 하고 이렇게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문을 열 때는 또 그냥 안 열어요. 나만의 원칙대로 열어요. 요걸 세 번, 요걸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열어요. 그런 증상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이제 청결에 대한 것도 있고 정리정돈에 대한 것도 있고 체킹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징크스 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강박적 사고, 강박증적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 칼 같은 뾰족한 날카로운 걸 보면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기 혹시 찔릴까 봐 걱정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로 내가 누구를 찌를까 봐. 보통 강박적 성향이 있는데 날카로운 걸 싫어하는 분들은 보통 그래요. 누굴 다치게 할까 봐 나도 네, 모르게. 네. 그런 것에 대한 강박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찔릴까 봐 보다는. 근데 아무튼 이런 강박적 성향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꽤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이게 이제 병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자친구와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병적인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이제 강박증에 대한 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나요, 실제로? 예. 아, 그래요? 강박증에 대한 치료는 제일 먼저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알아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박사고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사실 뭐 손 자주 씻는 분이 사실은 내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가 그것에 감염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찝찝한 게 싫어요. 묻는 게 싫잖아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서 그분들의 그런 불안과 긴장을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그렇죠. 거죠. 자, 오늘 조현병 이야기 그리고 강박증 이야기 함께 해봤어요. 시간이 진짜 훅 흘러갔네요. 그러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몰 이해 혹은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해보고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조금 더 사건,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현병은 그냥 뇌에 문제가 생긴 병일 뿐입니다. 약을 드셔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 그리고 지자체 이런 행정을 담당하시는 곳에서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꼭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연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려운 연애에 대한 심리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이 왔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의 식탐 때문에 정이 떨어질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 떨어지고 시작하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 저희는 평소 싸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성격이 잘 맞는 사이좋은 커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식탐입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랑 햄버거를 먹을 일이 있었는데요. 감자튀김만 계속 집어먹는 거예요. 얘가 감자튀김을 이렇게 좋아했나 싶어서 자기 감자튀김 그렇게 좋아해? 아니, 자기 햄버거 먹고 있을 때 나는 감자튀김 빨리 먹어둬야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가끔 식당에서 각자 메인 메뉴 시키고 같이 먹을 용도로 따로 하나 더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먹습니다. 감자튀김이랑 똑같은 경우네요. 예를 들면 각자 짜장면 하나씩 먹고 탕수육도 하나 시켰을 때 짜장면이 불거나 말거나 탕수육만 계속 집어먹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배고팠나 보다 하고 넘기려는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는데 내가 삼형제 중 막내잖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하면 내 몫이 없어서 버릇이 돼버렸나 봐. 듣고 보니 남자친구가 식탐이 많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쉽사리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음식을 남길 수는 없다면서 꾸역꾸역 먹고 소화제까지 먹기도 하고요. 복스럽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것도 요새는 좀 얄미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냐 이건 진짜. 이거 어떡하죠? 이게 복스럽게 먹는 거랑 식탐이 많은 건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다르죠. 사실. 네.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이게 먹는 방식을 봐도 원래 이렇게 예를 들면 세 명이 놀러 네. 가서 뭐 중식당에 가서 탕수육 하나에 짜장면 짬뽕을 먹는다 쳐요. 그러면 자기 거는 불어 터지더라도 나중에 아껴서 먹고 탕수육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잖아. 그렇죠. 아니, 나도 탕수육부터 먹고 싶지. 아닌가? 다들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그걸 다 알잖아. 이거는 이제 같이 먹으려고 중간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이 앞서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냥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넘치게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요. 왜냐하면은 시켜도. 그게 되려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먹어 버릇해야 이거를 좀
좀 넉넉하게 시키는 게 좋구나라는 경험이 쌓여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 친구가 그렇게 먹는 것에 식탐을 보일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넉넉하게 시켜서 먹다 질리도록 하고 그걸 고쳐주겠다라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 같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아니면 커 보여요. 똑같이 아니면 똑같이 그 남자친구가 하는 거를 여자친구가 똑같이 해. 싸우자는 얘기죠. 너가 하는 행동이 이거란다 라고 말해주면 아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네가 하는 행동이야 보고 느껴. 그리고 변화되길 바래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남자친구가 외도했을 때 그럼 여자친구가 맞바람을 펴서 같이 외도를 한다 그러면 남자의 그 외도 습관이 고쳐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분은 그냥 평생 이런 식탐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슬프게 하지 말고요. 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예. 뭐 역시 이상적인 답이긴 한데 이 남자친구한테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한테 가장 내가 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화를 내거나 싸운다 그러면 헤어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받아들이면 잘 만났으면 좋겠고 나는 불편해서 그런 얘기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식탐을 참고 만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는 뭐 쿡방이라든지 네. 뭐 먹방이라든지 너무 이런 게 많아.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어디서 봤는데 어떤 일본의 되게 막 라이징 스타 같은 되게 예쁜 진짜? 여자분이 다이어트 할 때 먹방을 그렇게 보신대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저는 완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너무 위가 너무 내가 볼 때 힘들더라고요. 그 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저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이런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오히려 지워야 되는데 지우진 못할 망정 약간 봐버리면. 고문하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데 이게 먹방이나 쿡방을 보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짜 식욕을 달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대리만족이 된다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오히려 그걸 보고 자극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하나 가능성은 있는 거 있죠. 대부분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이쁘게 알맞게 드시지 않잖아요. 누가 많이 먹냐잖아요. 보다가 질리거나 보다가 내가 역겨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가능성이 식욕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가짜를 주입하는 거지. 뭐가 가짜야? 넌 먹고 있지 않아? 뭐 이런 거야? 아, 내가 먹고 있는 착각을 뇌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이거 자린고비랑 비슷한 거 매달아놓고 그런 건가? 우리 왜 인간의 기본 요소?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요소? 의식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랑 주보다는 식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식이 좀 충족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 몸에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식은. 쉽게 말해서 네. 그냥 집 없어도 살 수는 있고 그쵸. 벗고도 살 수는 있는데 맞아. 굶어서는 못 사니까. 맞아. 살기 위한 욕구이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욕구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욕구임에는 분명한데 네. 우리가 이제 인간의 3대 욕구 그래서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사람인 이유가 욕구대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 그죠? 욕구대로 살 수 없겠죠? 계속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냥? 저기 그 자연으로 돌아가서요. 그 여성 최초 자연인 뭐 이런 거 한번 나와보실래요? 그렇게 살면 근데 행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욕구 중요합니다.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욕구의 기본 충족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먹는 거에 앞서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대인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식욕, 성욕, 수면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좀 본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나 조금 더 먹겠다고 여자친구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제 식탐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식탐은 사실 누구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정도가 뭐 심하냐 아니면 뭐 식탐 없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정이 떨어지면은 그게 회복하는 그렇죠.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연 첫 마디에 처음에 써 있어요. 정이 뚝 떨어지기. 그러니까요. 정뚝떨? 정뚝떨이었어. 나도 이게 뭐 누가 사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시하지 않고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식탐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맞아.
저 남자친구분은 이 사연을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하니까 사연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덜 사랑했으면 이미 헤어졌죠. 정도 떨어졌는데. 예. 맞아요. 네. 남자친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나 삼형제 막내라서 이렇게 자라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내가 그렇게 자랐고 그런 습성이 있지만 이걸 고치겠다라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연달아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배고파. 우리는 진짜 식욕 맞아요. 네. 기분 탓인가? 이것도 진짜 가짜 식욕? 아니야, 진짜 식욕, 자, 진짜 일단 식욕이죠. 이번에 녹화 끝나고요. 네. 빨리 검색을 해서 네. 주변에 마라탕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고민 사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